17살 소녀가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린 진짜 가족이 아니야.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잖아. 그날 밤 소녀는 집을 나갔어요. 번호를 바꾸고 혼자가 됐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20살 소녀가 밤마다 무엇을 만들고 있었는지. 17년 전 겨울 새벽, 골목 끝 박스 안에 버려진 갓난아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아이를 한 남자가 주었습니다. 내가 너 지켜줄게. 29살 택배 기사 박성호. 부모도 없이 혼자 살던 그가 선택한 건 경찰 신고가 아니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계단을 오르고 단 하루도 쉬지 않았죠. 딸 하나 키우기 위해. 그런데 딸이 물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나 입양된 애라는 걸. 진실을 알게 된 딸은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무너졌죠. 버려진 아이. 그 아이를 주운 남자.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겨울 새벽 세상이 아직 어둠 속에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박성호는 낡은 경차의 시동을 끄고 골목 끝 마지막 배송지 앞에 차를 세웠어요. 29의 나이 하루 15시간을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빠듯했지만 불평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성호의 삶은 온통 박스와 주소지로 채워져 있었죠. 마지막 박스를 현관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차로 돌아가려는데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길고양이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귀를 기울이자 분명 사람의 울음이었고 그것도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성호는 걸음을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면서 울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가로등 바로 옆에 놓인 낡은 골판지 박스에서 소리가 들려왔죠. 떨리는 손으로 박스 뚜껑을 열자 분홍색 담요에 쌓인 작은 생명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추위에 온몸을 떨며 작은 입을 벌리고 울고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주변을 둘러봤지만 골목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눈이 소복이 쌓인 길 위에는 발자국 하나 없었어요. 누가 언제 여기에 이 작은 생명을 두고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호는 다시 울고 있는 아이를 내려다봤죠. 일단 신고를 해야겠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이를 바라보는 성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차가운 겨울바람이 골목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성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아이의 작은 손을 스치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계속 울던 아이가 갑자기 조용해진 겁니다. 작은 손가락이 성호의 손가락을 꼭 움켜쥐었고 그 따뜻하고 작은 감촉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죠. 10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고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혼자가 된 날들, 아무도 손 내밀어주지 않던 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과 이 작은 생명을 그냥 둘 수 없다는 마음이 부딪혔지만 자신의 손가락을 쥐고 있는 아이의 손길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일단 오늘만, 내일 아침에 생각해보자.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결정된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분홍색 담요째로 품에 안긴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작은 생명도 자신처럼 혼자가 될 뻔했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라면 10분이면 도착할 거리였는데 그날 밤은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눕혀둔 아이가 신경 쓰여서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자꾸만 옆을 쳐다보게 됐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냉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난방비를 아끼느라 보일러를 거의 켜지 않았던 터라 집안이 밖보다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서둘러 전기난로를 켜고 방 한가운데 놓은 뒤 아이를 그 옆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잠들어 있는 아이의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성우는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아이 위에 덮어줬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뭔지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이렇게 작은 생명 하나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텅 빈 방이 달라 보였어요. 너도 나처럼 혼자구나. 걱정 마. 내가 널 지켜줄 테니까. 잠든 아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 한마디가 박성호라는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책임감과 두려움, 그리고 이름 모를 따뜻함이 가슴 한편을 가득 채웠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며 내려앉았어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다시 아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생명이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죠. 19년 동안 혼자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이 작은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확신이었어요. 차가운 방 안, 전기난로 하나의 온기에 의지한 채 아이 옆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첫 밤을 보냈어요. 새벽녘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우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려 등을 토닥였어요. 배고픈 건가? 잠깐만 기다려봐. 24시 마트로로 달려가 분유와 젖병을 샀습니다. 처음 타보는 분유였지만 설명서를 보며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아이가 젖병을 물고 분유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성우는 알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이렇게 성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배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분유를 타야 했고 배송 중간중간 아이가 걱정돼서 일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다가도 문득 집에 혼자 있을 아이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죠. 신고는 해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발걸음은 늘 집으로 향했어요. 아이를 안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19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성우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낮에 혼자 집에 두고 나갈 수 없다는 판단이 섰거든요.
배송 가방 옆에 아기띠를 하나 더 샀어요. 그날부터 아이는 성호의 가슴에 안긴 채 함께 배송을 다녔습니다. 아이고, 총각 혼자서 아기를 키워요? 어느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물었을 때 성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냥 사정이 있어서요. 부인은 어디 가고 해외에 나가 계셔서 한동안 못 들어와요.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아이를 안고 성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계속 아기야라고만 부를 수는 없었죠. 한참을 고민하다가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은하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은이, 넌 이제부터 하은이야. 은하수처럼 빛나는 아이가 되라고. 그날부터 아이에게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박하은. 하지만 호적에는 없는 이름이었죠. 성호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병원도 가야 하고 예방접종도 맞춰야 했으니까요. 입양을 해야 하나.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입양 절차, 필요한 서류, 조건들을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결국 성호는 용기를 내어 입양기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입양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경로로 아이를 만나셨나요? 그게 길에서 발견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를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럼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유기 아동으로 신고가 되어야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성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 신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조사, 법원 허가. 머리가 복잡했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며칠 뒤 성호는 하은이를 안고 안산 단원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 아이를 길에서 발견했습니다.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경찰관은 놀란 표정으로 성호를 바라봤어요. 조서를 작성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락이 갔습니다. 며칠 후 상담사가 성호의 집을 방문했죠. 혼자 사시는 거죠? 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도 없습니다. 수입은 어떻게 되시나요?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50 정도 됩니다. 상담사는 꼼꼼히 기록했어요. 집 상태를 살피고 성호의 진심을 확인하듯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 아이를 키우고 싶으신가요?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도 어릴 때 혼자가 됐거든요. 이 아이가 저처럼 외롭게 자라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요. 상담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몇 차례 더 방문과 상담이 이어졌고 석 달이 지나서야 임시보호 허가가 났어요. 정식 입양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적어도 합법적으로 하은이를 돌볼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안산에서의 생활은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졌거든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이 엄마는 어디 갔냐는 질문도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는 게 나아. 성호는 결심했습니다. 하은이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보증금을 빼고 경기도 양주시에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전보다 좁았지만 조용한 동네였고
아무도 자신들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양주로 이사 온 첫날, 성우는 짐을 정리하며 하은이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응? 하은이는 까르르 웃으며 성우의 볼을 만졌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성우는 확신했죠. 이 선택이 옳다고 말이에요. 새 동네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이곳에서도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저기 사는 총각, 혼자 애기 키운대. 엄마는 어디 갔대? 애기랑 하나도 안 닮았던데? 진짜 친아빠 맞나? 골목 어기 슈퍼마켓 앞에서 들리는 아줌마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어왔지만 성우는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어요. 총각, 오늘도 분유 사러 왔어?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요즘 애가 많이 먹어서요. 혼자 애 키우기 쉽지 않을 텐데 참 대견해요. 괜찮습니다. 제 딸인걸요.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하은이는 분명 성우의 딸이었으니까요. 하은이가 돌이 되던 날 성우는 작은 케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돌잔치는 못 해줘도 케이크 하나쯤은 해줄 수 있었거든요. 우리 하은이 돌 축하해. 하은이는 케이크 위에 초를 신기한 듯 바라보다가 손을 뻗었어요. 성우는 얼른 하은이의 손을 잡고 함께 초를 껐습니다. 둘만의 작은 돌잔치였지만 세상 어떤 잔치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죠. 하은아, 아빠가 평생 너 지켜줄게. 약속이야. 그날 밤 하은이는 성우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양주로 온 지 석 달, 이곳에서의 삶도 힘들었지만 하은이와 함께하는 매일은 행복했어요. 하은이가 7살이 되던 해봄,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성우는 새벽 배송을 서둘러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은이는 이미 일어나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죠. 아빠, 나 예뻐?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데. 성우는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나서는 하은이의 뒷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제까지 손바닥만 했던 아이가 이렇게 자라 학교에 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학교 정문 앞에는 학부모들로 북적였습니다. 대부분 부모가 함께 왔는데 성우처럼 아빠 혼자 온 경우는 드물었어요.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성우는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은아,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알겠지? 응. 아빠도 택배 조심히 다녀와. 하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성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교실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보였죠. 다행히 잘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성우는 학교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배송을 했습니다. 하은이 학교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가려고요. 3시가 되자 학교 앞으로 갔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은아. 성우가 손을 흔들자 하은이가 달려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조금 어두웠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응.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보였어요. 성우는 더 캐묻지 않고 하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떡볶이 먹으러 갈까? 좋아. 하은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둘은 학교 앞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떡볶이를 앞에 두고 하은이는
신나게 먹기 시작했죠. 맛있어?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하은이의 웃음을 보며 성호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성호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새벽 배송을 마치고 하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낮에 다시 배송을 나갔다가 오후에 데리러 가는 일정이 반복됐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싸서 학교 앞에 차를 세워두고 하은이에게 건넸어요. 아빠가 만든 김밥이야. 맛있게 먹어. 고마워, 아빠. 하은이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만들어준 거야. 우와, 하은이 아빠 멋있다. 진짜 택배맨 히어로네. 친구들의 칭찬에 하은이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교문 밖에서 지켜보던 학부모들의 시선은 달랐죠. 저 사람이 하은이 아빠래. 엄마는 어디 있대? 해외에 있다던데 진짜인지 모르겠어. 애기랑 하나도 안 닮았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성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불편했어요. 그래도 성호는 내색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은이가 숙제를 하다가 성호에게 물었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돌아와? 성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철렁했죠. 엄마는 해외에서 일이 많아서 당분간은 못 오실 거야. 친구들이 자꾸 엄마 어디 있냐고 물어봐서. 그래, 뭐라고 대답했어? 엄마는 해외에서 일하신다고 했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부럽대. 하은이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성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배우고 있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은아, 미안해. 왜 미안해? 엄마를 못 만나게 해서. 괜찮아.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 하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성호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성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자신을 위해 참고 있는지 알기에 더 미안했죠. 그날 밤 하은이가 잠든 후 성호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입양 서류를 꺼내 들여다봤어요. 아직 정식 입양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었죠. 절차가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하은아. 곧 진짜 우리 가족이 될 거야. 며칠 후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성호는 한참을 그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가족관계, 부모 직업, 형제자매. 빈칸을 채워나가다가 몰아내서 멈췄습니다. 결국 성호는 해외 거주라고 적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담임 선생님이 나중에 따로 성호를 불렀습니다. 하은이 어머니는 언제쯤 들어오시나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이 바빠서요. 그렇군요. 하은이가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배려에 성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나보고 엄마 없는 애래. 성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하은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같은 반 애들이.
나랑 아빠랑 안 닮았다고 진짜 아빠 맞냐고.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성우는 하은이를 꽉 안아줬어요. 하은아, 너는 내 딸이야. 세상 누가 뭐래도 너는 내 딸이고 나는 내 아빠야. 정말, 정말이야. 아빠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 아니, 그럼 믿어줘. 우리는 가족이야.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성호는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어떤 상처도 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의 성호는 알지 못했어요. 하은이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밝고 명랑했던 하은이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죠. 하은아, 저녁 먹자. 성우가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리고 하은이가 나왔어요. 식탁에 앉아서도 말없이 밥만 먹었죠.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별일 없어.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고,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사춘기라고 생각하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렸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는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새벽 배송을 마치고 돌아오면 하은이는 이미 학교에 간 뒤였고, 저녁에 돌아오면 하은이는 밖에 나가 있었죠. 하은아,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친구들이랑 있다가 오는 거야. 왜? 그것도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아빠가 걱정돼서 그래. 신경 꺼. 하은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우는 한숨을 쉬며 주저앉았어요. 무엇이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성우는 새벽 배송을 마치고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은이는 아빠가 자는 줄 알고 겨울 코트를 찾으러 아빠 방에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입던 코트를 아빠가 옷장에 넣어뒀거든요. 옷장 문을 열고 코트를 찾던 하은이는 옷장 위쪽 선반에 낡은 상자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따라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의자를 가져와 올라서서 상자를 꺼냈죠. 상자를 열자 안에는 분홍색 담요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낡고 해진 담요였지만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이게 뭔지 알 수 없었죠. 담요 밑을 뒤적이자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유기 아동 발견 신고서, 입양 관련 서류, 임시보호 허가서. 하은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발견 날짜는 17년 전 겨울, 발견 장소는 안산시 어느 골목, 발견 당시 상태는 생후 약 한 달로 추정. 나 입양된 거야? 하은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떨렸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죠. 입양인 박성호, 피임양인 박하은. 모든 게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 다 거짓말이었어. 엄마가 해외에 있다던 말, 바쁘셔서 못 온다던 말,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죠. 하은이는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17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왜?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지금껏 아빠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남이었다는 사실이, 자신을 낳은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하은이는 더욱 집을 피했습니다. 아빠 얼굴을 마주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성우는 하은이가 더 멀어지는 걸 느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은이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학교가 끝나면 친구 집이나 독서실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밤늦게 들어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죠.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 잠깐 나와봐. 우리 얘기 좀 하자. 어느 날 밤 성우가 하은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하은이는 한참 만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빠한테 말해봐. 별일 없어? 하은아, 아빠는 딸 표정만 봐도 알아. 무슨 일인지 말해줘. 하은이는 고개를 들어 성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딸, 아빠, 나한테 숨긴 거 없어? 성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이야? 입양 서류 봤어. 옷장 위에 있던 상자, 분홍색 담요, 전부 다.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숨이 막혔어요. 하은아, 왜 말 안 했어? 하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왜 내가 입양된 애라는 걸, 버려진 애라는 걸 왜 말 안 한 거야?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하고 미안하다고? 하은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해외에 있다고? 바빠서 못 온다고? 전부 다 거짓말이었잖아. 엄마는 애초에 없었던 거잖아. 하은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성우도 일어나며 하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뭘 들어? 또 거짓말할 거야. 거짓말 아니야. 나는 불쌍해서 주운 거지. 길바닥에 버려진 애가 안 됐어서 동정심으로 키운 거 아니야.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성우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소름 끼쳐 진짜.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딸이야. 성우가 외쳤습니다. 친딸 아니잖아. 남이잖아. 우리는 남이라고. 성우도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그래, 속였어. 거짓말했어. 하지만 그게 널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성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은아, 제발. 너 없었으면 나도 지금 여기 없었어. 넌 내 인생 전부야.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내 사랑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나는 널 친딸보다 더 사랑해. 하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챙겨 들고 나왔어요. 어디 가려고? 아빠 얼굴 당분간 보기 싫어. 위험하게 어디 가려고. 성우가 하은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은이는 팔을 뿌리쳤어요. 나 친구 집 가 있을 거야. 하은아. 하지만 하은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성우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은아, 제발,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7년 전 그날처럼 하얀 눈송이들이 내려앉았죠. 성호는 무너져 내리며 울었습니다. 하은이가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성호는 하루 종일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어요. 하은이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없었어요. 하은아, 아빠야. 집에 와.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자. 밥은 먹고 다니니? 아빠 걱정돼서 미치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메시지를 보내고 또 보냈지만 하은이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성우는 점점 초췌해져 갔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했죠. 나흘째 되던 밤 성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은이가 자주 가던 곳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어요. 학교 앞, 독서실, 친구 집 근처, 눈이 내리는 거리를 헤매며 하은이를 찾았죠. 하은아, 어디 있니? 제발 나와줘. 목이 쉬도록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밤중까지 거리를 헤매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닷새째 되던 새벽, 성우는 어쩔 수 없이 배송을 나갔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밤새 잠을 자지 못한 탓에 눈꺼풀이 무거웠고 하은이 생각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죠.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핸들을 잡았지만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박스들을 싣고 첫 배송지로 향했어요. 새벽 4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배송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가는 길이었어요. 신호를 기다리며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에서 하은이 사진이 뜬 배경화면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하은이의 얼굴. 가슴이 저려왔어요. 하은아, 아빠 정말 미안해.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성우는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런데 순간 앞에서 트럭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차가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에어백이 터졌죠. 성우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시각 친구 집에서 지내던 하은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칠째 아빠 생각뿐이었습니다. 화가 났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후회가 밀려왔죠.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아빠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어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던 아빠의 모습,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딸이라고 외치던 모습,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일 집에 가야지. 아빠한테 사과해야 해. 결심하고 눈을 감으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하은 양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양주경찰서입니다. 박성호 씨와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 아버지예요. 무슨 일이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보호자분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은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갈게요. 바로 갈게요. 하은이는 전화를 끊고 황급히 옷을 챙겨 입었어요. 친구를 깨워 사정을 설명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새벽이라 택시를 잡기 힘들었지만 한참을 기다려 겨우 택시를 잡았죠. 서울대병원이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달리는 동안 하은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제발 무사하세요. 제발. 병원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마다 멈춰 서는 게 답답했죠. 마침내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박성우 환자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안내해 줬어요. 응급실 안쪽 침대에 아빠가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의식은 없었습니다. 아빠, 하은이가 다가가자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딸입니다. 아빠는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고 뇌진탕이 있어서 잠시 의식을 잃으신 겁니다. 곧 깨어나실 거예요.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가 나가고 하은이는 아빠 곁에 앉았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17년 동안 자신을 위해 일해온 손, 자신을 안아주고 토닥여주던 손.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은이는 아빠의 손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어. 아빠 상처만 줬어. 미안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했던 말들이 후회됐습니다. 남이라고 소리쳤던 것, 버렸어야 했다고 말했던 것, 얼굴 보기 싫다고 나갔던 것, 모두 다 후회됐죠. 아빠, 눈 좀 떠봐. 제발.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는데 아빠의 손가락이 꿈틀거렸어요. 천천히 눈을 뜨더니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딸, 아빠. 하은이는 조심스럽게 아빠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괜찮아. 하은이가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성우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피가 섞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은아, 그동안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지켜주신 게 진짜 아빠예요. 저를 낳기만 하고 버린 사람들보다 아빠가 1000배, 10,000배 더 소중해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안 할게요. 아빠가 제 진짜 아빠예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빠고요. 고마워. 하은아. 그 말만으로도 아빠는 충분해. 성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은이는 아빠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다시는 아빠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약속할게요.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 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따뜻한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죠.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왔습니다. 아빠가 퇴원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갈비뼈에 금이 가서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왔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사고 이후 쌓인 병원비와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막막했어요. 하은이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걱정하는 게 눈에 보였죠.
아빠, 좀 주무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그래. 고마워, 하은아. 성우는 진통제를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요즘 약 때문에 자주 졸음이 왔거든요. 그 사이 하은이는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 몇 벌과 노트북 그리고 필요한 것들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최대한 소리나지 않게 움직였죠. 방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을 놓았어요.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어요. 아빠, 이제는 제가 아빠를 돌볼 차례예요. 저 혼자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돈 많이 벌어서 돌아올게요. 아빠 사랑해요. 하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편지를 책상 위에 놓고 가방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빠가 자고 계신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나갈 수 없을 것 같았죠.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하은이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 6시쯤 성우가 눈을 떴어요. 딸, 저녁 됐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지만 하은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은아? 목소리를 높여 불렀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하은이 방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하은아, 들어간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평소 어질러져 있던 책들도 옷들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하얀 편지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뭐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을 뻗어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익숙한 하은이의 글씨체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는데 손이 떨렸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하은아, 저 돈 벌어 올게요. 안 돼. 찾으러 오지 마세요. 편지를 끝까지 읽고 성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편지를 꽉 쥔 채 숨이 막혔습니다. 하은아, 하은아.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갈비뼈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죠. 으윽. 통증에 계단 난간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은아, 어디 간 거야? 제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는 가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죠. 내가 이러려고 널 키운 게 아닌데. 자신 때문에 하은이가 고생하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몸이 성하지 못해 딸을 찾으러 나갈 수도 없다는 게 더 참담했죠. 한참 후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하은이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찾으러 오지 마세요라는 문장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하은아. 아빠가 미안해.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하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하은이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저 잘 있으니까
걱정 말고 쉬세요. 단 한 줄이었지만 성우는 그 문자를 수십 번 읽었어요. 최소한 무사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은아, 너 어디서 자는 거야?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걷히고 해가 떠올랐지만 성우의 마음은 여전히 캄캄했습니다. 하은이는 역 근처의 허름한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면 되는 곳이었어요.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 하나가 전부였죠.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기요.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네, 여기로 할게요. 하은이는 가방을 풀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천장에는 누런 얼룩이 져 있었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빠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 와 있었죠. 하나하나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빠 목소리를 들으면 돌아가고 싶어질 것 같았거든요. 아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하은이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만에 하은이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시급은 최저임금이었지만 감사한 일이었어요. 열심히 할게요. 그래, 잘 부탁해. 밤에 취객들 조심하고. 점장은 하은이의 간절함을 보고 뽑아줬습니다. 낮에는 음식점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자는 시간은 고작 서너 시간,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밤 10시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긴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어요. 새벽 2, 3시쯤 되면 취객들이 들어와 시비를 걸기도 했지만 참았습니다. 아침 6시에 퇴근해서 고시원으로 돌아오면 기진맥진했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두어 시간 자고 일어나면 오전 10시 다시 음식점으로 향했죠. 기름때가 가득한 그릇들을 하루에 수백 개씩 닦았어요.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개지고 거칠어졌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하은이는 첫 월급을 모아 150만 원을 만들었어요. 많지 않았지만 하은이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새벽 하은이는 집 앞으로 갔습니다. 돈봉투를 문 앞에 조용히 놓았어요. 안에는 쪽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아빠, 날 추운데 항상 건강 챙기세요. 마이너스 하은. 1시간 후 성우는 문 앞에 봉투를 발견했어요. 봉투를 열자 돈과 함께 하은이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은아. 성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하은이가 근처에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바로 하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은아, 돈은 됐어. 내가 건강하게 지내는 게 중요해. 집에 와라. 제발. 하은이는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하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하은이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바꾸기로 한 거예요. 아빠에게서 오는 전화와 문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약해졌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하지만 이게 저한테는 최선이에요.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새로운 번호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가슴이 무거웠어요. 성우는 그날 저녁 하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만 들렸어요. 하은아. 성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딸에게 연락할 방법이 완전히 사라진 거였어요.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게, 안부조차 물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그렇게 또 3개월이 흘렀습니다. 하은이는 여전히 매달 돈봉투를 문 앞에 놓고 갔어요. 성호에게는 그것만이 딸이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하은이의 손은 점점 거칠어져 갔어요. 기름때와 물때로 갈라지고 상처가 생겼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느라 얼굴도 야위어 갔죠. 20살 여자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지쳐 보였어요.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문득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 주차된 택배 차량들이 보였어요. 새벽에도 일하시는 기사님 한 분이 무거운 박스를 들고 허리를 펴며 신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은이는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던 모습, 주차할 곳이 없어 고생하던 아버지의 뒷모습, 17년 동안 그렇게 일하셨던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저분도 아빠처럼 힘드시겠다. 아버지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하은이의 머릿속에 번뜩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택배기사 전용 앱. 기사님들을 위한 진짜 편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퇴근 후 하은이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고등학교 때 코딩 동아리에 잠깐 있었던 기억이 났어요.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았었죠. 배송 경로를 최적화해주면, 주차 위치를 알려주면, 공책에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밤새 코드를 짜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하은이는 도서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없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도서관에서 프로그래밍 기초 책을 빌려 읽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모르는 용어는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무료 강의를 들으며 조금씩 배워나갔죠. 시간이 지나면서 직접 코드를 써볼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오류투성이었지만 하은이는 멈추지 않았고 드디어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앱이라고 부르기엔 부족했지만 시작이었죠. 조금만 더 하면 돼. 밤낮 없이 일하고 공부하는 삶이었지만 하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베타 버전이 나왔어요. 정말 간단한 기능만 있었지만 그래도 작동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기사님들한테 자연스럽게 보여주지? 하은이는 고민 끝에 택배 기사님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았어요.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습니다. 택배 기사님들을 위한 무료 앱을 만들었습니다. 사용해 보시고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열흘째 되던 날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이거 뭐예요? 한번 써볼게요.
첫 사용자가 생긴 거예요. 하은이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틀 후 댓글이 또 달렸어요. 와, 이거 진짜 편한데요? 주변 기사님들한테 공유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앱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사용자가 1000명이 됐어요. 이게 이렇게 빨리? 하은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용자들의 피드백이 쏟아졌어요. 여기 기능 추가해 주세요. 이 부분 개선 부탁드려요. 하은이는 매일 밤 피드백을 확인하며 앱을 개선했습니다. 버그를 고치고 기능을 추가하고 더 편하게 만들었어요. 어느새 사용자가 10,000명을 넘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혁신적인 배송 앱, 택배 기사들 사이에서 입소문. 하은이의 이메일에는 연락이 쏟아졌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물류 기획팀입니다. 귀하가 개발하신 길잡이 택배 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대형 물류회사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하은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미팅 당일 하은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높은 빌딩, 깨끗한 로비. 모든 게 낯설었어요. 박하은 대표님이십니까? 대표? 맞습니다. 임원들 앞에서 하은이는 앱을 시연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실용적인 앱을 혼자서 만드셨다니요. 우리 회사 소속 기사님들께 이 앱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하고 싶고요. 하은이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고시원을 나와 작은 사무실을 얻었고 직원도 3명 채용했습니다. 앱은 계속 성장해서 사용자가 10만 명을 넘었죠. 길잡이 택배는 이제 전국의 택배 기사님들이 사용하는 앱이 됐습니다. 배송 경로, 주차 위치, 고객 응대 기능까지 완벽했어요. 정부 기관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투자 제안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형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정부 기관과의 협약식이었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협약식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하은 대표님, 이 앱을 만든 이유가 뭔가요? 하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택배 기사의 딸이에요.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제 아버지는 오랫동안 택배 일을 하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무거운 짐을 나르시고 주차할 곳이 없어 헤매시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들이 제 아버지처럼 힘들지 않았으면 해서 이 앱을 만들었어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앱은 돈을 벌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힘들게 일하시는 모든 택배 기사님들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은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하은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고시원에서 바라보던 좁은 하늘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제 아빠를 만나러 갈 때가 됐어. 성공하면 당당하게 아빠 앞에 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성공하고 나니 더 두려웠어요. 아빠가 날 용서해 주실까?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그동안 모아둔 아빠의 쪽지들이 있었어요. 매달 돈 봉투를 놓을 때마다 아빠가 남겨둔 쪽지들이었죠. 하은아, 고맙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날씨가 추워졌다. 감기 조심해라. 하은아, 아빠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라. 보고 싶다, 하은아. 정말 보고 싶다. 쪽지 하나하나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일까요? 그날 밤 하은이는 오랜만에 집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스마트폰 지도 위에 표시된 점 하나가 보였어요. 양주시 아빠가 사시는 집이었습니다. 아빠 보러 가자, 하은아. 스스로에게 말하며 하은이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빠를 만나러 가기로요. 다음 날 아침 하은이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아빠께 드릴 선물을 사려고요. 매장을 돌아다니며 고민했어요. 그동안 스스로에게 돈 한 푼 쓰지 않았던 아빠를 위해 따뜻한 패딩 점퍼 하나, 편한 운동화 한 켤레 하나를 골랐어요. 계산을 하면서 하은이는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살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아빠 선물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하은이는 선물 봉투를 꽉 쥐고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낡은 슈퍼마켓, 구멍가게, 골목 어귀의 가로등,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마다 예전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계단에서 아빠와 함께 걸었던 날들, 아빠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오시던 모습, 학교 갔다 돌아오면 아빠가 반갑게 맞아주시던 현관문,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짧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누구? 문이 열리자 아빠가 나타났습니다. 하은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뵀을 때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아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져 있었어요. 등도 조금 굽어 보였습니다. 아빠,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은이? 네. 저예요, 아빠. 하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찾아뵙지도 않고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은이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하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은아, 우리 하은이.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친 손으로 하은이의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2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들어가자, 하은아. 성우는 하은이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여전히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아빠가 혼자 살면서도 정리를 잘하신 것 같았습니다. 앉아라. 차 끓여줄게. 아빠, 제가 할게요. 아니야, 앉아 있어. 성우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어요. 하은이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자신의 어릴 적 사진들이 여전히 걸려 있었어요. 하나도 치우지 않으셨더라고요. 책장 위에는 자신이 초등학교 때 만든 아빠 선물이 소중히 놓여 있었습니다. 춥지? 따뜻한 차야. 성우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하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괜찮아. 내가 잘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해. 지금이라도 와줘서 고맙구나. 하은이는 아빠의 손을 바라봤어요. 2년 전보다 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앱을 만들었어요. 택배 기사님들을 위한 앱이요. 앱? 네, 아빠 일하시는 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빠처럼 힘드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은이는 핸드폰을 꺼내 앱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거야? 네. 이제 전국의 택배 기사님들이 사용하세요.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이런 걸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보여주신 삶이 있었기에 제가 이 앱을 만들 수 있었어요. 성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딸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고마워, 하은아. 정말 고마워. 아빠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꽉 안았습니다. 2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하은이는 매주 아빠를 찾아뵀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도 올게요. 그래, 조심히 와라. 하은이는 회사 일로 바빴지만 주말만큼은 꼭 아빠와 함께 보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밥을 해 먹고 산책을 하며 지난 시간들을 이야기했어요. 성우는 하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거칠고 상처가 남아있는 손이었어요. 이 손으로 설거지하고 물건을 날랐다니 그 힘든 걸 너에게 하게 해서 미안하다. 아빠, 울지 마세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은이는 아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후회 없어요. 얼마 후 하은이는 아빠를 모시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깜짝 선물이 있어요, 아빠. 차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따라오세요, 아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습니다. 하은이는 한 집 앞에서 멈춰 섰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빠. 성우가 들어가자 넓고 깨끗한 거실이 나타났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하은아, 이게 우리 집이에요. 뭐?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양주집은 너무 멀기도 하고 오래됐잖아요. 이제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은아, 아빠가 그동안 저한테 준 사랑에 비하면 아직 이것도 부족해요. 하은이는 아빠의 손을 잡고 집안을 보여줬어요. 방 3개, 깨끗한 부엌, 넓은 거실.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여기 아빠 방이고요. 이 방은 제 방이에요. 하은아. 성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고맙다, 하은아.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강이 보이는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들었어요. 아빠, 하나 더 있어요. 하은이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택배 일 그만하세요, 아빠. 응?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도 없이. 이제 그만 쉬셨으면 좋겠어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무거운 짐 드는 거, 계단 오르내리는 거, 허리 아파하시는 거,
다 봤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딸이 돈 많이 버니까 이제 편하게 쉬세요. 하은아, 아빠는 이제 하고 싶으신 거 하시면서 사세요. 성우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아빠가 너한테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거니? 당연하죠. 아빠는 저 키우시느라 평생을 일하셨잖아요. 그 은혜 지금부터 갚을게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성우는 하은이를 꽉 안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성우는 택배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한강을 따라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죠. 하은이의 회사는 계속 성장했어요. 직원도 100명으로 늘었고 사용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는 중요한 행사에 아빠를 초대했습니다. 아빠,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 되세요? 왜?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꼭 오셔야 해요. 수요일 오후 성우는 정장을 입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큰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길잡이 택배 창립 2주년 기념식.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택배 기사님들, 회사 직원들, 투자자들, 기자들. 아빠, 여기 앉으세요. 하은이는 아빠를 맨 앞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어요. 하은이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잡이 택배 대표 박하은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은이는 객석의 성우를 바라봤어요. 제 아버지 박성우입니다. 아버지는 아주 오랫동안 택배 일을 하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하셨죠. 성우는 놀라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 버려진 아이였어요. 추운 겨울날 골목에 버려져 있던 저를 아버지가 주워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의 힘든 일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일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만든 게 이 앱입니다.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이제는 일하지 않으시고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17년 동안 저 하나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모실게요. 하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성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빠, 우리 저녁 먹으러 갈까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제는 하은이가 아빠의 팔을 꽉 잡고 걸었어요. 아빠, 저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다, 하은아. 하늘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겨울, 성우가 하은이를 처음 안았던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춥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성우는 하은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은이는 아빠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피가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감상을 간단히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